엘도라도를 아십니까? 도라도는 황금의 뜻이라는 스페인어고 관사 엘과 합쳐져 황금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입니다. 한국에는 황금향이라는 단어로 전설에서 내려져 오는 황금이 묻힌 곳을 뜻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사로는 파나마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마다하고 명령까지 거부해서 페루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여느 침략자가 그랬듯이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됩니다. 페루를 스페인 식민지로 만든 장본인 프란시스코 피사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페드로입니다. 피사로는 얼마 전 멕시코 정벌에 큰 공을 세운 에르난 코르테스의 먼 친척입니다. 그는 친척의 성공을 듣고 큰 부러움에 휩싸입니다. 사실 그 역시 항해가였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 군인이었고 태평양을 최초로 발견한 발보아 원정대에 지원하여 파나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행정을 맡으며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아메리카 본토를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코르테스의 성공으로 인해 그 소문은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당시 파나마에는 인력 부족으로 본토를 탐험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차 탐험에서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독이 바뀌고 2차 탐험이 계획하자 그곳에 지원한 피사로는 동료들과 함께 본토 탐험에 나섭니다. 하지만 금은커녕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때마침 파나마에 있는 본부로부터 복귀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다 죽을 바에는 이곳에 있을 가능성에 그의 삶을 베팅하기로 합니다. 그가 동료들에게 했던 말 중에 아직도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저곳은 죽음, 고난, 굶주림, 헐벗음, 폭풍우를 의미하고 이곳은 편안함을 의미한다. 저쪽을 선택하면 그대들은 파나마로 돌아가 가난해질 것이고 이쪽을 선택하면 그대들은 부를 얻을 것이다. 훌륭한 스페인인으로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라. 이후 이곳에 남은 13명은 명예의 13인 또는 닥섬의 13인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원주민의 흔적을 발견한 피사로는 이곳에도 멕시코의 아스텍만큼 거대한 국가가 있다며 당시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5세를 설득합니다. 결국 그는 기사자기와 총사령관 및 추후 제독 지위를 약속받고 출정에 나섭니다. 피사로는 파죽지세로 세력을 불려나갑니다. 화력상으로도 앞서 있었던 스페인은 협조하는 부족에게는 관대했고 저항하는 부족에게는 무자비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생각보다 많은 부족이 침략자 군대에 협조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페루를 점령하던 잉카족이 혹독하게 그들을 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집니다. 은밀한 작전 중이던 피사로는 잉카의 왕 아타우알파와 마주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전면전을 앞둔 피사로가 왕에게 성경책을 건네자 땅에 내팽개쳤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사실 이유는 여러가지 버전으로 내려오는데 유일신이었던 잉카의 왕에게 다른 신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내친 왕에게 분노하여 피사로가 공격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전면전을 피하고 싶었던 피사로의 군대는 갑자기 전쟁을 선포한 잉카의 왕에게 즉각적으로 대응했고 전투도 이기고 왕까지 생포하게 된 것입니다. 피사로는 출정 당시 3명의 동생을 데려갔습니다. 첫째 동생인 에르난도에 비해 둘째와 셋째인 후안과 곤살로는 추후 세계사에 길이 남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잉카의 왕이 처형되고 남은 부족을 다스릴 왕으로 망코 리마가 추대됩니다. 그는 침략자에게 매우 협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인 아타우알파의 반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사로는 주둔지를 안정화시키고 식민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리마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은 북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남은 셋째와 넷째는 그곳에 남아 기행을 일삼습니다. 부족의 모든 여자를 탐하는 것도 모자라 여황을 범하고 이에 분노한 왕은 반란을 계획하지만 이를 눈치챈 스페인군이 그를 가둡니다. 그리고 곤살로는 그에게 오줌을 갈깁니다.
반란은 결국 발생했고 10개월이라는 긴 전투 끝에 잉카를 비추던 빛이 사그라집니다. 서도에 말한 엘도라도는 콜롬비아의 구아타비타 호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황금 장식을 몸에 걸친 것도 모자라 몸에 바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수 밑에는 엄청난 황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호수 바닥에서 금의 일부가 발견되긴 했으나 전설에서처럼 막대한 양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엘도라도는 피사로에 수탈당한 페루를 말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만큼 페루가 공급했던 금의 양은 막대했고 만약 페루가 없었다면 지금의 스페인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동생의 미친 짓은 아이러니하게도 페루를 빠르게 정복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어이가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빠른 전쟁을 통해 페루 전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셈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권선징악이 다른 세계의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이상 페드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muchas gracias. 모두들 아살루에고.